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14강 윈도우의 도구. 내 컴퓨터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디스크의 목록이 보이죠? 이 디스크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속성을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처럼 디스크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일반 탭에 있는 디스크 정리와 그리고 도구 탭에 있는 오류 검사와 조각 모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탭에 있는 디스크 정리를 클릭해보면요, 디스크를 정리해서 C 드라이브에서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즉,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해서 용량을 확보하는 게 바로 디스크 정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파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그리고 다운로드한 폴더, 그리고 임시로 받았던 파일들, 그리고 임시로 사용했던 인터넷 파일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불필요한 파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휴지통에 있는 파일 등도 불필요한 파일로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용량을 늘려주는 게 바로 디스크 정리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엔 도구 탭에 있는 검사를 한번 눌러볼게요. 저 같은 경우엔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검사하는지 실제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검사가 진행되고요. 이 검사를 하게 되면 물리적인 검사, 그리고 논리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오류 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적화 및 조각 모음과 관련된 부분은요, 보조기억 장치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순서대로 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지웠다가 다시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다른 부분, 그러니까 있었던 부분으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자리에 다시 추가로 설치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되다 보면 자료가 다 흩어져 버리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단편화라고 하는데, 이 조각 모음을 통해서 그러한 단편화를 제거시켜 한 군데 밀집시켜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의 실행 속도가 전반적으로 빨라지게 되겠죠. 이게 조각 모음과 관련된 원리고요. 실제로 최적화 또는 조각 모음 단추를 눌러보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 최적화를 누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각 모음이 실시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조각 모음을 하고 나면 과연 컴퓨터의 용량이 늘어날까요? 그게 아니죠. 컴퓨터의 용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실행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윈도우즈에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1번부터 틀린 걸 찾아볼게요. 파일의 단편화를 개선해서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고자 디스크 정리를 수행한다? 아니죠. 조각 모음 또는 최적화를 해야죠. 그래서 1번은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디스크 정리를 하게 되면 용량만 늘어납니다. 자, 다음 2번, 디스크의 문제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오작동되는 경우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류 검사를 수행한다? 오류 검사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어요. 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백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고요. 다음 3번, 사용 가능한 디스크의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디스크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을 수행한다? 아니죠. 조각 모음이 아니라 디스크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4번에선 제가 아까 설명해서 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죠. 조금 읽어보면 읽기 전용 저장 장치인 CD-ROM 및 네트워크 드라이브, 그리고 윈도우가 지원하지 않는 형식의 프로그램은 조각 모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CD-ROM은 읽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를 썼다 지웠다 해야 되는 조각 모음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또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연결 상태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각 모음을 하다가 행여나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윈도우가 지원하지 않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함부로 윈도우에서 조각 모음해서 재배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각 모음이 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를 볼게요. 디스크 정리의 정리 대상 파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불필요한 파일들, 임시 인터넷 파일, 이거 필요하면 다시 받으면 되죠. 불필요한 파일이니까 지워도 되고, 그리고 휴지통에 있는 파일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지워도 상관없겠죠.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또한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다시 다운로드하면 돼요. 그러나 용량이 모자르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폰트 파일, 즉 글꼴 같은 거 지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윈도우에서 파일을 지우게 되면 휴지통이라는 곳에 잠시 위치했다가 우리가 그 파일을 영구 제거할 수 있죠. 이러한 휴지통에 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의 아이콘은 바탕화면에도 있지만요, 실제로 이 휴지통의 위치는 내 PC에서 C디스크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recycle.bin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가 휴지통의 위치고요. 사실 이 폴더를 보시려면 우리 폴더 옵션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보기 탭에서 숨긴 파일을 표시하겠다라는 설정과 그리고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를 체크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해야 얘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휴지통의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요, 휴지통은 각각의 디스크 또는 드라이브마다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지정한 휴지통의 용량의 크기가 가득 찼으면 파일이 새롭게 들어왔을 때 휴지통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땐 오래전에 지운 파일을 삭제해서 휴지통의 용량을 늘려줍니다. 또 휴지통으로 들어간 파일은 더블 클릭해보면 본래 실행되어야 하는데 막상 더블 클릭해보면 휴지통 안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고 속성이 보여집니다. 또한 휴지통의 내용은 컨트롤 C, 그러니까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휴지통을 이용하지 않고 완전히 영구 삭제하겠다 라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영구 삭제하는 경우는 첫 번째, 바로 USB나 네트워크 드라이버와 같이 외부에서부터 뭔가를 지웠을 땐 휴지통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USB라는 공간에서 파일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파일을 만약에 지웠을 때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USB의 연결을 끊었을 때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 때문에 외부로부터 연결되는 USB나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휴지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구 삭제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또 운영체제 중 도스 운영체제 있었죠? 바로 이곳에서는 del이라는 명령을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 그리고 엔터를 치면 해당하는 파일을 지울 수 있는데요, 도스는 휴지통의 기능이 애초에 없으니 지우게 되면 영구 삭제되더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하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삭제 또는 델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휴지통에 버리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근데 Shift를 누르게 되면 완전히 삭제하겠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누를 때 Shift를 누르면 완전히 삭제하겠다, 즉 Shift를 누르게 되면 영구 삭제됩니다. 마지막으로 휴지통의 속성이 있었죠. 이 속성 들어가 보시게 되면 휴지통의 크기를 0으로 한다든지 내지는 이 설정 있잖아요, 요걸 잡아주게 되면 휴지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구 삭제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틀린 걸 찾아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휴지통에 지정된 최대 크기를 초과하게 되면 보관된 파일 중 용량이 큰 파일부터 자동으로 삭제된다. 그게 아니죠. 용량이 큰 파일이 삭제되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삭제해서 용량을 늘려준다. 1번은 이 부분이 틀렸고요. 다음 2번 휴지통에 보관된 실행 파일은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휴지통에서 실행하거나 또는 복사하거나 이름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4번 먼저 볼게요. 휴지통 비우기를 실시하게 되면 휴지통에서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까? 휴지통 비우기 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쵸?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인데요. 속성에서 파일이나 폴더가 삭제될 때마다 삭제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요, 휴지통의 속성을 가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보시면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 있죠? 이걸 해제하시면 삭제할 때 어떤 명령을 물어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럼 이번엔 확장자, 파일 형식과 연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가 무엇이냐 하면요, 파일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 파일명 뒤에 마침표를 붙이고 그 뒤에 붙이는 문자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구독한 파일은 확장자가 XLSX, 그리고 찹쌀 케이크의 확장자는 XLSM, 그리고 좋아요라는 이 확장자는 tx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게 확장자인데요, 이 확장자를 보시게 되면 이 파일의 종류가 이 두 가지는 엑셀 파일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메모장 파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것들이 바로 확장자입니다. 이 확장자 또한 폴더 옵션에서 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확장자에 따라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되는데요, 이러한 파일들을 더블 클릭했을 때 또는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연결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여기 두 개의 파일은 연결 프로그램이 엑셀로 되어 있고 여기 하나의 파일은 메모장으로 연결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되어 있는 4번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윈도우즈에서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이죠?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도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얘네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엑셀이 열리죠, 그쵸? 그런데 이거를 더블 클릭했을 때 한글이 열리도록 설정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연결 프로그램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 앱을 고를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추가 앱을 눌러서요, 여기에서 한글 파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 앱을 사용해서 이 파일을 열어주겠다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했을 때 엑셀이 아닌 한글 파일이 열리게 돼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아이콘도 이렇게 변하죠, 그죠? 이러한 설정을 여기서 바꿔줄 수 있다 라는 정도의 뜻이고요. 이거 원래대로 좀 할게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2번,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에 확장자가 txt가 아니라 뭐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이러면 이 캐캐캐라는 연결 프로그램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엔터를 치면요, 당장 경고창이 나오고,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나는 이 파일 뭔지 몰라 라는 의미의 이 파일을 열 때 어떤 앱을 이용해서 열 건지 여기에 고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추가 앱을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골라주면 그게 바로 연결 프로그램이 되더라 라는 정도의 의미고요. 그리고 4번 먼저 볼게요.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파일의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그잖아요. 잘 생각해보시면 엑셀 설치하기 전에는 이걸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엑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이 파일의 연결 프로그램은 엑셀로 자동으로 잡히죠. 즉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확장자에 따라 연결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지정된다. 이 말이 4번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과 4번은 맞는 말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확장자에 의해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된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확장자가 다르면 연결 프로그램도 달라야 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가지 파일의 확장자는 XLSX랑 XLSM이랑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더블 클릭했을 때 엑셀 실행되죠. 즉 확장자가 다르더라도 연결 프로그램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해서 틀린 건 3번이 되겠죠. 간단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메모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장 프로그램은요, 시작을 눌러서 여기에 메모 정도 치면 메자만 치면 나오네요. 메모장 앱을 실행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메모장에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기능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우선 이 메모장에는 OLE 기능, 즉 메모장 자체에 그림이나 소리 같은 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장에서는 편집에 있는 시간 날짜 또는 F5라는 단축키 보이시죠? 이걸 누르게 되면 현재 시간과 날짜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 메모장 제일 위에다가 대문자로 .로그를 한 다음에 저장하고 다시 열면 현재 시간과 날짜가 계속 찍히거든요. 여기에다가 대문자로 LOG 한 다음에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고 저장하고 다시 열어보면요, 현재 시간과 날짜가 이렇게 적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F5나 .로그를 통해서 시간 날짜를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메모장은 서식을 바꿀 수는 있는데요. 여기 글꼴 보이시죠? 근데 다른 워드 프로세서처럼 서식에 글꼴 들어가서 글자 모양을 일부분만 뭐 20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꾸려면 다 바꾸는 거고, 그리고 여기 글꼴 보면 글자 색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관련되어 있는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메모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저장할 때 확장자는 기본적으로 txt가 부여된다. 아까 제가 메모장 설명에서 옆에다 적어놓은 거 보셨죠? 확장자는 txt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번 문자열을 찾을 수 있는 찾기 기능 정도는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편집에 가시면 찾기 있죠. 이런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다음 4번 먼저 볼게요. 시간과 날짜를 삽입하는 기능 .로그나 F5키를 누르면 됐었죠. 이것도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맞는 걸 찾는 것보다 틀린 거 하나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메모장은 그림이나 차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OLE 객체를 삽입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원본의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바로가게 아이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게 아이콘은 표현은 되지 않는데 확장자는 LNK로서 아이콘 왼쪽 아래에 이렇게 꺽쇠 모양의 화살표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가게 아이콘이에요. 여기 적혀있지는 않지만 단축키 할 때 몇 가지 설명드렸던 게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고 파일을 드래그하면 바로가게 아이콘으로 만들어지고 알트 드래그에서도 바로가게 아이콘 또는 마우스 오른쪽으로 바로가게 아이콘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내지는 비어있는 공간에서 오른쪽 새로 만들기, 그런 다음 여기 바로가기에서요 바로가기 경로를 찾아보기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있는 특정 파일을 고르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가게 아이콘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런 다음 보내기, 그리고 바탕화면으로 바로가기 만들기, 이걸 눌러도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원본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워줘도 얘랑은 관련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대부분의 아이콘에 대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린터에 대해서도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아이콘의 형태도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되어 있는 6번 문제 풀어보면서 바로가기 아이콘 깊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링크의 약자 LNK 맞죠? 이거 맞는 말이고요. 다음 2번 바로가기 아이콘은 폴더, 디스크 드라이버, 프린터에 대해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만들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리고 3번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창에서 연결된 대상 파일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직접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얘를 누르면 좋아요가 실행되죠. 그런데 얘를 눌렀을 때 여기 구독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위치를 바꿔볼게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속성, 그리고 여기 경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지워주고요. 구독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어때요? 아이콘 모양이 변하는 걸로 봐서 얘를 클릭했을 때 얘가 실행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본의 대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실제 대상 파일도 삭제된다? 영향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지운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워버려도 얘네들은 전혀 영향이 없더라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의 속성을 들어가 보시면 디스크 정리 부분이 있었죠. 이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해서 용량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고, 오류 검사가 있었습니다. 오류 검사는 물리적, 논리적 오류 검사를 해서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내용이었고,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은 흩어져 있는 단편화를 제거시켜 컴퓨터의 속도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조각 모음이었습니다. 휴지통은 드라이브 및 디스크마다 따로 설정할 수 있고요. 휴지통이 꽉 차면 오래된 파일부터 삭제해서 용량을 늘려주고, 휴지통 안에 들어있는 파일은 실행하거나 복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영구 삭제되는 경우에서는 USB나 네트워크처럼 외부에서 삭제된 경우, 또 도스, 바꿔 말해 명령 프롬프트에서 델리트문을 이용해서 삭제한 경우, 또 시프트를 이용해서 삭제한 경우, 마지막으로 휴지통의 속성을 변경했을 때 영구 삭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장자는 파일 이름 뒤에 마침표 뒤에 붙는 3글자 내지는 4글자짜리의 내용을 확장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은 파일을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메모장은 문서에 그림을 집어넣을 수 있는 OLE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TXT 파일을 지원한다 했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기본적으로 LNK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 삭제했을 때 원본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